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한파와 해빙기, 바닥론으로 나타내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해빙기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 바람을 타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SK하이닉스는 로직 반도체 설계 인력을 대거 충원하면서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반도체 투자가 한국과 대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금리에 대한 안정도 좀 찾은 것 같고 내년 5월, 6월쯤이면 하락에 대한 뭔가 메시지도 좀 나오겠죠. 점도초를 보아하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인공지능 연구팀의 샘 알트만 전 CEO,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분이 갑자기 2시간 전입니다. 기사가 나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라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또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고 미국 나스닥의 기술주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식들이죠. 어떤 흐름을 보일지 굉장히 좀 궁금해서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이승우 센터장님 모셔보고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유진투자증권 전문가분들 많이 모셨어요. 뭐 좋은 얘기 항상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끝판왕이라고 불리시는 센터장님까지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갑자기 이분께서 AI의 아버지께서 회사를 옮기셨잖아요. 사실 굉장히 큰 뉴스죠. 네네. 주말 동안에 이제 나왔는데 그 오픈 AI 내에서 이제 이사회에서 샘 알트만을 긴급하게 해고를 한 일이 벌어졌죠. 네. 그리고서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좀 빠졌었는데 지금 뭐 방금 전에 좀 전에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샘 알트만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서 AI 팀을 이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네네. 지금 뭐 그 시작 전이긴 하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왜 해고가 됐느냐 이제 이런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 AI 업계에서는 지금 몇 가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갈등들이 여러 회사 내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글에서도 있었고 얼마 전에 메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AI 말고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AGI라는 게 있습니다. AGI요. 예, 그래서 이제 G는 제너럴인 거죠.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네네.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하는 거는 알파고처럼 바둑을 잘 둔다든지 또는 뭐 챗GPT처럼 뭐 사람의 말을 흉내낸다든지 뭐 이런 정도였는데 AGI는 우리가 흔히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뭐 거의 그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거의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전 세계 인공지능 분야에 이제 대부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토론토대 교수가 계신데요. 이분이 이끄는 여러 그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이 현재 세계 인공지능 이 산업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분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냐면은 지금 인공지능을 제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큰일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그래서 AI를 연구하는 그 분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샘 올트만 같은 경우도 그런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해가면서 개발을 해야지 빨리 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돈의 맛을 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독보적인 그 실력을 보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샘 알트먼이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 개발의 속도를 더 중시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오픈 AI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투자, 즉 그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권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샘 알트먼이 그거에서 그 기존의 다른 인력들과 약간 갈등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해고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몇 년 전에 구글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메타에서도 관련된 팀을 해체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이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돈 버는데 더 중점을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경쟁사들이 개발하기 전에 빨리 개발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원래 이 챗GPT의 모델을 이제 만들었던 이제 몇 명의 핵심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지금 무작정 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계속 좀 통제권을 갖고 사고가 나지 않게 이제 그들 표현에 의하면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이 얼라인먼트를 해 가면서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러면서 갈등이 커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미국 상원인가요? 하원인가요? 어떻게 뭐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그 마크 주커버그랑 일론 머스크랑 뭐 이런 기타 뭐 AI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좀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른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메타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RAI라 그래서 Responsible AI 이 팀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해체를 시켰고 아마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또 구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로 인해서 일부 그 직원들이 좀 해고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거에 반발해서 또 핵심 엔지니어들이 구글을 떠나서 또 애플로 또 일부 이동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뭐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하는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핵심 엔지니어 중에 핵심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이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진전된, 더 진화된 그런 챗GPT 모델을 갖고 있을 알고 거예요.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지금 이 AGI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초기 상태에 자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네. 영화네요. 영화죠. 진짜 와,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되게 섬뜩한 그런 이야기고요. 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네네. 결국은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이제 직업을 잃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렇죠.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람 중에 직업을 잃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샘 알트먼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우리 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그 큰 위기 이거와 관련된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오펜하이머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네. 오펜하이머에서도 핵을 개발을 했는데 원자폭탄을 개발했는데 만약에 그때의 그 연쇄 반응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지구가 멸망할 수 그렇죠. 있죠. 우리가 만약에 그 연쇄 반응을 계산한 그 시기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공포감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입자 가속기 이슈였던 거죠. 유럽에 있는 그 선이라는 그 네네. 연구소에서 입자 가속기 이제 충돌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때 사실은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미니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때 만약에 그 계산상으로는 잠깐 블랙홀이 등장했다가 바로 소멸했다, 네네. 소멸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 계산이 좀 틀렸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블랙홀은 아시는 것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지적 호기심과 또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 사이에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뭐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최고 수준의 그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갈등도 그런 것들이 좀 배경이 됐던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아니었고 엔비디아의 실적에 관련해서 네, 기술주에 대해서 좀 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히 뭐 기술주죠. 근데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막 빠져들고 있어가지고 네. 넋을 놓고 좀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좀 경계하고 나서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흐름이 좀 흘러갈지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댓글도 좀 살펴보니까
Y2K처럼 걱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과는 또 너무 또 차원이 다른 또 문제다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문제점은 계속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이거 법률도 좀 마련돼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샘 알트먼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는 지금 경쟁자들이 치고 오는 상황에서 나는 빨리 먼저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그 관련된 투자를 조금 나중에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샘 알트먼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선순위와 관련된 그런 뭐 최고 과학자들, 최고 엔지니어들 사이에서의 약간 이제 의견 충돌 그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얘기 좀 해볼게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오늘 보고서를 잠깐 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줬던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매출액 160억 달러를 줬는데요. 엄청 높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163억 달러 정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 매출 비중인데요. 매출 비중에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한 80% 가까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H100 이거와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 이외에도 좀 더 있기는 하지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실적에서 지금 당장 160 몇 억 달러가 나오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분기 즉 4분기 가이던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178억 달러로 잡혀 있고 이제 저희도 그거랑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그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미트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조금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뭐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거래하고 있는 우리 뭐 HBM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들로부터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최근에 엔비디아와 관련해 가지고는 엔비디아의 그 H800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용 제품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 수출 제재를 좀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거를 잘 지켰는지 혹시라도 예를 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처럼 우회 수출을 하는 걸로 인해서 좀 걸려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벌금을 맞는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 그런 이제 돌발 변수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일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돌발 변수만 없다면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연말까지 좀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뭐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사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다시 왔죠. 그래서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저기 연간으로 되어 있는 매출을 보시면은 작년도가 269억 달러였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올해가 한 550억 달러. 그래서 이제 한 더블 넘게 이제 증가를 한 거죠. 내후년은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 달러 넘어가게 되면은 역대 반도체 업체들의 역대 최고 매출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텔도 못 찍었던 숫자거든요. 800억 달러는. 물론 엔비디아의 저 매출액이 전부 다 반도체는 아니에요. 뭐 자기네 서버도 팔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 장비도 팔기도 하지만 어쨌든 놀라운 실적이 나온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서 뭐 엔비디아의 이 강세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요. 이어질 것 같다. 그 근본적인 그 엔비디아의 그런 강점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엔비디아는 GPU 설계를 잘한다. 물론 잘하죠. 근데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엔비디아를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엔비디아의 정말 강점은 그 수많은 GPU, 잘 설계된 GPU를 수만 개를 초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고 또 거기에 얹혀지는 소프트웨어, 이 기술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남들이 그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정점은 AI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율주행도 사실 엔비디아 칩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중으로 인식할 때 GPU를 보유할 수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엔비디아 처음 주식 공부할 때부터 계속 좀 째려보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매출이 증대한다면 한국 관련해서도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사실 HBM 관련 반도체를 납품하는 뭐 HBM 반도체를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기계를 이제 설비를 하는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동반 상승이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반도체 업체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올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적자가 이제 난 상황이고, 그렇죠. 또 바닥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사실은 올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특정 분야, 지금 AI와 관련된 이 특정 분야는 어쨌든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은 올해 이제 남다른 그 성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네. 뭐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그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도 SK 하이닉스가 지난주까지 보면 73% 올랐고 삼성전자는 31%밖에 못 올랐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 엔비디아에 누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차별화가, 주가 차별화가 나타났고, 국내 이제 소부장 하시지만 소부장 업체들도 굉장히 주가 차별화가 컸습니다. 결국은 이 흔히 말하는 뭐 저희 애널리스트들끼리 쓰는 용어로 이제 헤테로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이종 접합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그렇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주가 많이 오른 반면에 많이 또 올랐죠. 나머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 업체들은 또 효과가 좀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 중심으로 올랐고요. 이제 지금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도까지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는 결국에는 이제 재고가 어떻게 빨리 줄어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업황이 정말 반전이 나는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드릴 질문이 너무 많은데 오늘 센터장님 오신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드려야 될 질문을 다 못 드렸네요. 네. 나중에 또 나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재미있었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타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네, 주식이라고 꼭 무겁게만 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즐겁게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께 또 제 책 선물로 보내드리고 꼭 좀 읽어보시면서 더 즐겁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